안녕하세요. 유현경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계속 수학 문제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초보 엄마일 때는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떤 실수도 했었냐면 첫 아이한테 문제집을 사주는데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문제를 사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학기가 나눠져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네, 잘 키웠고 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서술형 문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서술형 문제가 있고요. 서술형 풀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서술형 문제는 글로 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 되어 있어서 그 글을 읽고 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서술형 문제인 거고, 서술형 풀이는 꼭 글로만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답을 글로 적어내는 게 서술형 풀이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두 개가 함께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져서 국어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난히 서술형 문제를 너무 싫어한다,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글을 읽고 중심어라던가 주제어를 찾아낼 수 있나? 이걸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집은 따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문제집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이가 서술형 문제에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기본에 있는 문제집에서 서술형 문제를 빼놓지 않고 풀어봐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 특징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서술형 문제 이거 내가 나중에 풀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어떤 활용 부분, 2차 함수의 활용이나 2차 방정식 활용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기본 문제 풀 수 있으면 뭐 서술형도 풀 수 있겠지. 근데 평상시에 서술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서술형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또는 뭘 구하라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집을 따로 구입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그 기본 문제집에 서술형 문제를 빼놓지 않고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고난도 문제도 또 도전해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고난도 문제들을 보면 서술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난도 문제들은 서술형 문제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한 번에 딱 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그 안에서 내가 식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술형 문제를 푼다는 거는 글로 나와 있는 거를 식으로 바꿔서 그거를 풀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영희랑 철수가 가다가 만났대요. 그러면 영희의 속도와 철수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되겠는가? 라는 거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야 그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증발시켰다. 그러면 얼마의 소금이 남아있냐? 여기에 물을 또 붓다. 아이들은 항상 이래, 왜 거기 물 뜨고 왜 붓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고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글을 읽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문장 이해력도 좋아야 되고 거기서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이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아이들이랑 만약에 같이 푸실 때는 글을 읽고 여기에서 묻는 게 뭔지, 구하라는 게 뭔지 아이들한테 밑줄을 쳐보라는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요,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뭘 물어보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는 무엇을 묻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 안에 어떤 힌트가 들어있는가, 중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풀이는 또 반대죠. 내가 글로 생각한 거를 내가 식으로 생각한 거를 글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생각한 거를 일단 말로든
글로든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어디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문제를 서술형처럼 만들어서 푸는 거죠. 네, 서술형 풀이 방법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뭐 빠뜨리지 않고 푸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얘가 맞는 말을 쓰긴 했는데 너무 주변 말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걱정을 해요. 얘가 이거를 쓰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 공통점이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쓰도록, 핵심을 놓치지 않고 쓰는 습관을 갖는 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는 서술이 너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국어, 독서, 문해력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유형의 문제가 추가로 필요하다 할 때 서술형 문제집을 따로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대부분 문제집의 고난도 부분에는 다 서술형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빠뜨리고 있는 건 없나 이걸 잠깐 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고력 문제집, 사고력 수학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아이들한테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그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